안녕하십니까. TI에서 MSP MCU 제품을 지원하고 있는 허정혁입니다. 오늘 TI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웨비나에서는 MSP M0 MCU로 어떻게 단기간에 제품 개발을 할 것인지 알아보고 저희의 최신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면서 저희 MSP M0 MCU의 기능을 소개해드리고 시스컨피그, 아날로그 컨피규레이터, CCS처럼 사용하기 쉬운 개발 환경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녹화로 진행되지만 Q&A는 채팅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되오니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채팅창을 통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ARM 코르텍스 M0 MCU인 MSP M0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TI의 GUI 베이스 코드 제너레이터 툴이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I에서는 MSP M0 MCU를 개발하면서 최적의 비용, 확장성, 간편한 사용이라는 세 가지 특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최적의 비용 측면에서 TI는 최근에 더 많은 생산 능력 확보와 단가의 절감을 위하여 새로운 팹을 건설하여 운영 중인데 자체 팹을 통해 IC를 생산하게 되어 이를 통해 대폭 가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MCU는 작은 패키지들을 지원하여 전체 PCB 사이즈를 보드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래라면 MCU 주변에 붙여주는 고성능 아날로그 IC들을 칩 내부에 탑재하게 되어 전체 사용하는 파트 수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전체 본 코스트를 줄일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확장성 측면에서는 동일한 제품군 내에서 32MHz부터 80MHz 동작 주파수를 가진 제품이 있으며 플래시 사이즈도 8KB에서 128KB까지 지원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핀 수도 다양하여 16핀에서 64핀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아날로그 페리페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제품들은 같은 플랫폼에서 개발되므로 소프트웨어 호환은 물론이고 같은 패키지 핀이라고 하면 핀투핀으로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로 하시는 기능에 맞추어 딱 맞는 MCU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개발 중에 기능이 부족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손쉽게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핀투핀과 소프트웨어 핀투핀이라는 말은 보드를 제작하였더라도 하드웨어 변경 없이 칩 변경이 쉽다는 의미가 됩니다. 동작 온도 관련해서도 105도, 125도, 그리고 AC 큐백 옵션이 있습니다. 간편한 사용 측면을 보면 기본 동작용 코드는 GUI 환경을 이용하여 빠르게 코드를 생성하실 수 있으며 기본 제공되는 드라이버의 경우 매우 최적화되어 있어 동작 속도 및 간편성을 모두 챙긴 드라이버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브 시스템 제어 코드랑 예제 코드, 레퍼런스 디자인 코드 등을 쉽게 블록 단위로 추가했다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툴들을 이용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제품 출시까지의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의 ARM M-Cortex M0 플러스 MSP M0 포트폴리오는 폭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2MHz 제품과 80MHz 동작 제품에 있고, 그다음에 8KB 부터 128KB까지의 플래시 용량을 지원하며 SOT16 패키지부터 LQF64 패키지까지 다양한 패키지를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제품이 다른 메모리 혹은 다른 페리페럴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패키지만 같은 경우에는 다 핀투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로로 같은 라인에 있는 디바이스들끼리는 하드웨어 변경 없이 쉽게 필요에 따라서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MSP-M0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어 출시되었는데요. 하나는 저가격에 중점을 둔 MSP-M0L 시리즈입니다. MSP-M0L 시리즈 MCU는 저전력 동작 그리고 저가격에 중점적으로 목적을 두고 설계된 제품입니다. 셧다운 모드 대기 전력은 61나노암페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고 동작 속도는 32MHz이며 64KB까지 플래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패키지의 경우에는 32핀까지 지원합니다. 현재는 L 시리즈 이름으로 46개의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가장 저렴한 제품의 경우에 1000개 기준 39센트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성능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MSP-M0L 시리즈는 1.45메가 샘플 퍼 세크로 동작하는 12비트 ADC를 가지고 있으며 이 ADC는 인터널 볼티지 레퍼런스가 조정이 가능하여 다양한 인풋에 대응할 수 있고 또 범용 앰프와 제로 드리프트 OP-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OP-앰프의 경우 프로그래머블 게인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비교기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내장 템퍼러처 센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꼭 필요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 만들고자 하시는 제품을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MSP-M0G 시리즈의 경우 더 높은 동작 주파수인 80MHz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플래시의 경우에도 더 큰 128KB까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MSP-M0 제품군에서는 가장 파워풀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파수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추가로 수학 연산 엑셀러레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하시면 나눗셈이나 스퀘어 루트, 삼각함수 등을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성능도 L 시리즈 대비 조금 더 뛰어나서 ADC의 경우에는 4메가 샘플 퍼 세컨드 정도의 속도로 샘플링을 하는 ADC가 2개 탑재되어 있고 이 ADC들은 옵션을 통해서 하드웨어 오버샘플링을 하게 되면 유효 비트 수는 14비트까지 늘어나는 아주 고성능의 ADC입니다. 또한 12비트 DAC도 탑재되어 있으며 L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블 게인을 가진 레일 투 레일 제로 드리프트 OP-앰프도 2개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CAN-FD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켓에 출시된 제품들 중에 CAN-FD를 사용한 MCU 중 가장 저렴한 MCU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MSP-M0L과 MSP-M0G는 두 제품 모두 파워풀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여러분의 개발을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MSP M0를 이용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프로토보드를 만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SP M0의 소프트웨어와 개발자 에코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SP M0 소프트웨어 및 툴들은 이번에 신제품 출시에 맞춰 새로 개발될 때 최대한 기술 문서를 읽으며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도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툴들만 잘 사용하더라도 유저 가이드를 따로 보지 않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크게 4가지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MSP M0 SDK와 MSP M0 런치패드, 그리고 코드 생성 툴인 시스컨피그와 아날로그 컨피규레이터 부분, 그리고 새로운 개발 환경인 CCS 데이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SP M0 SDK를 제품 개발의 시작점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MSP M0 SDK 안에는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예제가 들어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레지스터들을 관장하는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드라이버립은 저희의 로우 레벨 API로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어 용량이 매우 작고 그만큼 빠르게 동작하며 디테일한 주석과 직관적인 이름으로 유저가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기능 구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줍니다. 타사 비슷한 스펙의 MCU 대비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사이즈가 3분의 1 정도인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TI가 공들여 구성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 페리페럴과 기능을 테스트하실 수 있는 200개 이상의 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들은 제품 구성에 있어서 참고를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페리페럴 기능 구현용 예제 이외에도 RTOS 예제, 그다음에 SM버스 예제, IQMS 예제, 혹은 PM버스, 오토 컨트롤, 오토모티브, 그리고 오토모티브나 인더스트리얼의 펑셔널 세이프티를 위한 다이아그노스틱 라이브러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dev.ti.com에서 MSP M0 SDK를 찾아가시거나 홈페이지에서 SDK를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리소스 익스플로러에서 SDK의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SP M0 SDK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P M0 SDK는 추후에 실제 동작하는 모습과 함께 보여드리고요. 그 전에 하드웨어 개발 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I MCU의 EVM은 런치패드라는 형태로 제공되게 되는데 이 EVM은 MCU 제품 자체뿐만이 아니라 MCU를 제어하고 코드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디버거도 이 윗부분에 내장하고 있으므로 초기 개발 시 유저는 런치패드에 PC와 USB만 연결하면 하드웨어는 일단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CCS 클라우드라고 하는 온라인 개발 툴을 이용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코드를 구성 및 빌드를 하실 수 있고 그 빌드된 이미지를 이 보드로 바로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MCU 보드 위에 일체형 디버거 같은 경우에 물론 저희 EVM을 이밸류에이션 할 때도 쓰실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제작한 유저 보드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프로브 쪽의 와이어를 이용하여 독립적인 디버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퍼들을 모두 제거하고 실제 다운로드에 사용되는 SWDIO, SWCLK 3.3V 그라운드 정도를 이제 유저 보드로 날려서 독립적인 디버거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런치패드는 40개의 핀이 또 핀아웃이 이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헤더는 결국 MCU의 출력 핀과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헤더에 원하는 기능 핀들을 연결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전원이나 뭐 다른 기타 센싱 회로들도 충실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MCU 보드를 새로 설계하지 않아도 런치패드 헤더와 기능 구현용 보드를 와이어로 연결하여 빠르게 프로토타입 보드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스터팩이라고 하는 이 40핀 헤더에 딱 맞는 EVM들이 저희 TI 에코시스템에 있습니다. 모터 드라이버나 디지털 파워, LCD 디스플레이 등 직접 보드를 만들지 않고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런치패드는 ti.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으로 초기화 코드 및 동작 코드를 작성하여 주는 시스컴피그와 아날로그 컨피규레이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툴은 초기 설정을 하기 위해 데이터 시트와 유저 가이드를 공부해야만 했던 시간을 대폭 줄여줄 장치로 TI가 심혈을 기울여 새로 만든 툴입니다. TI는 엔지니어들이 저희 MCU로 가장 빠르게 솔루션을 제작해보고 시스템 레벨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체크해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시스컴피그와 아날로그 컨피규레이터를 도입하였습니다. 시스컴피그는 MSP M0 MCU의 모든 페리페럴의 세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이 툴이 얼마나 쉽고 강력한지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외부 전압 레벨을 ADC로 읽어서 해당 레벨을 출력 PWM의 듀티로 표현해주는 코드를 CCS 클라우드와 시스컨피그를 통해서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 MSP M0 SDK의 구성도 함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dev.ti.com입니다. 여기서 툴스를 선택하시고 리소스 익스플로러를 열어서 저희 저희 MSP M0 SDK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암베이스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MSP M0 SDK를 열어보시면 이그젬플에 저희 디벨롭먼트 툴스에 이제 사용하시게 될 런치패드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저희 예제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큐먼트를 확인하시면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설명 문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ADC로 읽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ADC의 예제를 들어간다고 하면 드라이버 립에 ADC 예제들과 뭐 기타 다른 페리페럴의 예제들도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전압을 읽어드리는 예제로 적당한 것을 찾아보면 모니터 서플라이 예제 정도가 뭔가 전압을 모니터링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 예제를 선택해서 인포트를 해보겠습니다. TI 클랜 컴파일러를 선택하고 네, 이제 그 해당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해보면 임포트라는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임포트를 눌러 CCS 클라우드로 이 프로젝트를 로딩해 주겠습니다. 타겟 디바이스는 저희 런치패드 디바이스와 같은 L1306으로 선택해 주고요. ti.com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 이 시스템과 시스컴피그와 이제 CCS 클라우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컴피그가 떴고 동시에 CCS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저희 코드가 로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d 파일을 확인하시면 해당 예제에 서머리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ADC를 이용해서 어떤 핀으로 출력을 하고 어떤 핀으로 모니터를 한다, 이런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시스컴피그를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ADC 센싱하는 부분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이제 페리페럴의 세팅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거의 잘 돼 있다고 보지만 이제 핀먹스를 통해서 실제 어느 핀을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고요. 컨버전 메모리 제로라는 부분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떤 채널을 샘플링을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널 15 같은 경우에 좀 보기 어려운 내부 인터널 템프 센서 센싱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채널을 제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제로로 변경하면 지금 여기서는 그림에서는 PA27이라고 하는 핀을 세팅하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 또 이제 시스콤피그의 좋은 점은 코드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채널 15에서 채널 0으로 변경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삭제되고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코드를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시스컴피그를 통해서 센싱할 ADC 핀을 31번 핀 PA27로 설정을 해 주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추가로 할 거는 PWM 출력 부분이 지금 요 시스컴피그에 있지 않기 때문에 PWM 추가를 간단하게 눌러서 이렇게 하면 버스 클락을 베이스로 동작하는 PWM 타이머 세팅이 완료가 거의 이제 프레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12비트 ADC를 센싱한 값을 실제 PWM의 듀티로 출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레벨은 4095로 세팅을 해주고요. PWM은 다운 카운팅에 채널 이제 설정이 한 채널 PWM 0번이 이제 세팅이 필요할 것이고요. 한 개만 출력할 거니까 1은 빼고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채널 0에 대해서 초기 값은 low, 그리고 카운터 컴패레터 밸류는 409가 아니라 이제 실제 센싱된 듀티를 넣어줘야 될 건데, 그래서 어떻게 컴페어 값을 넣어주는지를 코드에서 확인을 다시 해보면 409라고 돼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한 50듀티라고 했을 때 2047 정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컴페어 밸류를 세팅하는 코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47이 입력된 이 코드를 일단 복사를 해둡니다. 그리고 실제 출력이 되는 핀을 세팅을 해줘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타이머 G0를 이용해서 PA10이나 16으로 지금 출력하는 걸로 기본
빈 핀을 아무거나 할당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이제 핀 30번이 이제 31번에 근처에 있으니까 30번으로 할당을 해주면 이렇게 타이머 G1의 출력이 30번 핀으로 나가고 ADC 입력은 31번 핀으로 한다라는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 CCS 클라우드로 다시 넘어오면 와서 이제 C 코드를 좀 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것은 아니고, 이 코드 자체는 ADC 리절트를 while문 안에서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PWM을 센싱된 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하니까 이 부분을 기존에 있던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고 ADC 리절트 그 컴페어 값을 변경하는 코드를 복사해둔 코드를 다시 한번 가져오면은 아까 컴페어를 변경해야 했던 이 코드를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ADC 리절트 값을 이제 컴페어에 넣어줘야 하니, 이렇게 컴페어 값을 바꾸는 코드에 ADC 리절트 가중 값을 이렇게 듀티를 결정하는 구문에 넣어주고 저장을 하면, 그리고 한번 빌드를 해보면요. 시스config를 통해서 세팅된 그 ADC와 PWM 세팅이 다 그대로 요 sysconfig dl init이라는 함수 내에 여기 안에 이제 저희가 세팅했던 값이 함수로 다 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동작은 ADC 값을 가져와서 이제 그 결과값을 듀티로 넣어주는 그런 코드가 간결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이 영상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전압에 따라서 듀티가 변경되면서 밝기가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그 sysconfig를 통해서 초기 설정을 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추가로 아날로그 구성기, 아날로그 컨피규레이터도 기본 구성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페리페럴의 구성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페로도 스타일로 저희가 이제 스케매틱을 그리듯이 내부 아날로그 소자들을 연결하면 코드가 제네레이션 된다는 점이 오히려 조금 더 편할 수 있고요. 디바이스 내부의 아날로그 연결점들이 먹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유저가 코드로 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GUI를 통해서 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실제 그 벤치 테스트들, 그러니까 아날로그 회로들이 잘 구성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구성을 바로 런치패드로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표를 플로팅을 해볼 수 있어서 신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팅이 완성이 다 잘 됐다고 했을 때 그 코드는 sysconfig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아날로그 컨피규레이터 데모도 보시겠습니다. 핀과 OPM프를 배치를 하고 실제 ADC 인풋까지 와이어로 연결을 한 다음에 OPM프의 설정을 버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바로
핀과 ADC를 OPMP 버퍼를 이용해서 한 다음에 플롯을 해보면 사인 웨이브를 외부에서 인가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관찰하실 수 있는 좋은 툴이고, 이 툴을 통해서도 상승된 코드를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제 시스콘피그 형태로 받아서 프로젝트에 삽입을 하시면 페리페럴 세팅과 아날로그 연결 세팅까지 다 자동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소개드리는 저희 쉬운 툴은 CCS 데이아입니다. CCS 데이아는 저희 기존의 이클립스 기반의 CCS보다 좀 더 가볍고 빠르게 동작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물론 이클립스 기반 CCS도 계속 지원은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데이아로 계속 새롭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MSP M0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CCS 데이아를 인스톨하시면 MSP M0 SDK는 따로 인스톨하시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거는 MSP M0 서브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서브 시스템은 뭐 일반적인 레퍼런스 디자인과는 약간 다르지만 MCU 이 예제 한 개가 독립적인 아날로그 IC처럼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MCU MCU 베이스의 어떤 제품을 설계하시다 보면 MCU가 해줬으면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저희가 독립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브 시스템 예시로 보시면은 이제 ADC를 샘플링 한 다음에 SPI로 출력해주는 ADC to SPI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UART to SPI, 뭐 혹은 I2C to UART 뭐 이런 통신 게이트웨이 기능들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를 MCU 단독으로 좀 구성해 놓은 거라든가, 뭐 TV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뭐 사운드바 뭐 이런 기타 과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시퀀서, 혹은 또 이제 원와이어 통신 같은 그런 MCU 하나가 기능 블록으로서 동작할 수 있는 예제 코드 및 예제 회로를 저희가 서브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구성 요소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저희가 이미 출시해 놓은 서브 시스템 중에 하나는 이제 ADC to SPI, ADC to I2C, ADC to UART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게이트웨이 서브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은 ADC로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한 뒤에 호스트에서 원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로 ADC 결과를 전송하는 그런 심플한 서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익스터널 ADC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그런 MCU 서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MSP M0 MCU가 워낙 싼데 ADC 성능은 아날로그 ADC보다 좋은 경우가 많다 보니 그 서브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더욱 ADC 솔루션을 더욱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디바이스로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하기 전에 미리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ADC 결과를 바로 UART나 SPI, I2C로 받는 기능도 물론 되지만 이 통신으로 보내기 전에 MSP M0가 가공을 해서 프로세싱 파워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MSP M0가 가진 모든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이 기능만 또 사용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예제들도 추가를 해서 더 완벽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브 시스템의 경우에는 뭐 전원 시퀀서, 파워 시퀀서와 전압 통제기 이런 서브 시스템도 저희가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그 범용 MCU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백엔드 MCU라고 하는 이런 파워 시퀀서 및 볼티지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원이 꺼질 때도 전원이 꺼져 있다 기동을 할 때 올바른 파워레일들의 이제 올바른 순서로 시스템 기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브 시스템이고요. 예를 들면 뭐 3.3V가 가장 많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8V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2V가 시간차를 두고 인가가 돼야 된다. 이런 시퀀싱이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컨트롤 신호들을 시간에 맞춰서 내보내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필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범용 MCU의 예제이고요. 저희 MCU를 쓰시면 장점은 이제 이런 시퀀스 타임을, 시간을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한 각 파워 레일을 또 이제 ADC 16채널의 ADC를 통해서 좀 모니터링을 잘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뭐 프로텍션을 위해서 이제 저희 UPM프들을 이용해가지고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위기 상황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로우패스 필터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서브 시스템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ADC로 샘플링 한 다음에 디지털 필터를 거쳐서 DAC로 출력을 해주는 순수 필터 기능도 저희가 서브 시스템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장점은 이제 저희가 요 신호 필터에 있어서 코이피션트들을 사실은 아날로그로 필터를 구성하면 저항값이나 뭐 캡값 같은 그런 수동 조작 값을 계속 하드웨어적으로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구성품 없이 이제 필터를 코이피션트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값을 이용해 가면서 쉽게 필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와이어 통신용 디자인도 저희가 출시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그라운드와 이제 VCC 라인을 통해서 전원 공급도 하고 통신도 하는 유즈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 IO 한 개와 VCC 라인을 한 선으로 묶어서 이제 통신하는 요 원와이어 통신에 대해서 이제 프로토콜도 다 제공을 드리고, 이제 밖에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원도 5V 전원이 오더라도 이제 여기 약간 볼티지 드랍해준 디바이스로 VCC에는 저희 MSP M0가 이용한 3.3을 공급을 해주고, IO는 이 풀업을 이용해서 5V, 저희가 5V가 톨러런스가 되는 이제 IO를 이용해서 통신도 이렇게 5V 레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E2P롬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까지 삽입을 해서 E2P롬으로서도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브 시스템이 준비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능이 좀 검증된 소프트웨어 블락을 제공을 함으로써 더 빠르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기능들을 MCU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SP M0 MCU는 최적의 비용, 그리고 확장성, 간편한 사용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돼서 출시된 제품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개발과 그런 사용을 위해서 저희는 MSP M0 SDK, MSP M0 런치패드 하드웨어, 그리고 자동 코드 생성 툴인 시스컨피그와 아날로그 컨피규레이터, CCS 데이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MSP M0 서브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기능 블락을 저희가 구현해서 드리고 있는 예제도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